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학생부 교과 전형 설명회를 담당한 무원고등학교 교사 이중현입니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 지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간략하게 2024학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작년 4월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올해 5월에 발표될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과 전형의 특징, 교과 전형의 유형,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나온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과 수도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 학교단 추천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간략하게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성취도, 수강자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표준 편차와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제공됩니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석차 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므로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은 환산 등급, 환산 점수, 가산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됩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지원자의 성적 분포의 표준 편차가 작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유리한 전형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수도권의 교과 전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위주로 10% 이상을 지역균형 발전 선발을 권고받았고 수도권의 대학 대부분은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교장 추천 방법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작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장 추천 전형 시스템 매뉴얼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후반부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방법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실기로 나누지만 핵심 전형 요소로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제의 명칭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 실기 전형입니다. 전국의 대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과 전형은 45% 정도이지만 종합 전형이 수능 전형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전국 기준의 선발 인원수는 교과, 종합, 정시, 실기, 논술의 순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선발 인원수는 정시, 종합, 교과, 실기, 논술의 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능 전형을 30% 이상 선발해야 하며 특히 16개 대학은 40% 이상을 선발하여 수능 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진학 지도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매년 교과 전형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수는 적지 않으므로 재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억해야 될 핵심어는 교과 성적 산출 방식,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복 합격률, 정량평가의 요소인 면접 서류평가입니다. 다른 특징들도 있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특징을 주목하여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 요강을 학생들과 같이 읽어본다면 유리한 전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전형명을 통해 구분하고 있으며 반영 교과 내에서 반영 과목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의 KU 지역균형의 경우 5개 교과의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반면 서울여대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4개 교과에서 각 교과별로 3개의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런 차이를 확인하시고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한 대학 내에서도 다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덕성여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 반영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반면에 학생부 100% 전형의 경우에는 반영 교과별 4과목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른 2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덕성여대의 경우 2023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두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단계열 전형이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의 경우입니다. 1단계 5배수로 학생을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을 반영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세대의 2023학년도 추천 전형의 전체 경쟁률은 5.76대 1 정도였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반영 방법으로 서류평가, 환산점수, 가산점, 환산 등급으로 다양합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보다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적어 보이지만 반영 방식에 의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친 경우가 적지 않음을 2022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체능을 제한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 기준 약 33%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년 진학 지도를 하시며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의 경우 최저 충족의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종 합격자 성적이 예상한 교과의 석차 등급보다 낮게 형성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 수능 최저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시행되는 6월 학력평가 성적이 수시 지원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교과 전형의 경우 예년에 합격자 성적에 근거하여 지원을 결정하므로 안정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중복 합격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센 진학 프로그램의 전년도 수시 합격자 데이터에서 교과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이 적었던 2년간의 선택형 수능에서 많은 대학은 수험생만큼이나 수능 최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학교를 대표하는 경우이므로 대학들도 이를 인정하고 수능 최저 완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올해는 고려대 인문계열, 서강대, 성균관대 등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경기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앴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는 접수에서 경쟁률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실질 경쟁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려대의 경우 2023학년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였을 때 경쟁률이 11.09대 1에서 11.32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최저 기준의 완화에 따른 지원 전략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 경쟁률의 변화는 올해 합격자 교과 성적을 소폭 상승시킬 것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단순히 정량적인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 하지 않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된 요구를 반영한 전형 요소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교과 전형에서 면접과 서류를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교과 성적만이 아닌 다른 요소의 반영은 합격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2022학년도 명지대의 경우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학교장 추천과 면접을 반영하는 교과 면접 전형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전형을 비교하면 정량평가 외의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센 진원 결과를 확인해 보면 두 전형의 합격자 성적의 분포에서 극단적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합격자 최고 성적과 충원율은 대학 발표 기준으로 명백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최초 등록률에 집중하는 대학도 정량적 요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2-3학년도 수시 결과 분석과 대학의 설명회 자료가 공개되면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총 3개의 대학인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가 서류 평가를 반영합니다.
서류 평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 건국대의 경우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을 정성평가하며 전체 전형 성적 1000점 중 학업 역량 200점과 진로 역량 100점을 반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경희대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세밀히 살펴보지만 종합전형과 같은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해당되는 항목은 확인하지 않으며 활동 역량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교과전형의 서류평가 반영의 방향은 종합전형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전형 방법의 변화에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는 2022학년도 수시 지원 결과와 2023학년도 수시 결과 예측에 따른 대학의 결정입니다. 이는 대학이 원하는 합격자들의 학력 수준과 선택형 수능에 대한 의미 있는 반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최저의 완화로 지원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여부는 지원 학생들의 성적 편차가 크지 않은 교과 전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형 방법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3학년도 건국대 KU 지역균형의 경우 서류평가 30% 반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폐지와 같은 전형 방법의 변화로 경쟁률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는 전형을 지원하기 전에 올해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를 참고하여 교과 전형을 지도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 면접, 서류 또는 정성평가 세 가지 다른 평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학생부 100%, 학생부와 면접, 학생부와 서류 또는 정성평가로 분류됩니다. 단, 교과 전형의 학생부는 교과, 출결, 봉사활동이며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학생부 100% 전형은 화면에 나온 대학들에서 실시됩니다. 교과 100%인 대학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비교과 영역인 출결과 봉사활동 시간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미인정 결석 1일에서 3일 이내의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 시간은 20에서 4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자들의 교과 성적의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학생부 교과와 면접을 보는 전형은 화면에 나온 대학에서 실시됩니다. 면접을 일괄로 보는 대학은 강서대, 수원대, 이화여대가 있으며 나머지 대학은 단계열 전형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 날짜는 올해 5월에 발표될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과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면접 문항들은 대체로 지원 동기, 학과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만 연세대의 경우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실시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세부 사항은 올해 발표되는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건국대의 경우 교과학습 발달상학 항목만 반영하고 학업 역량을 200점, 진로 역량을 100점으로 반영합니다. 평가 요소를 7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경희대도 교과학습 발달상학 항목만 반영하고 학업 역량 50점과 진로 역량 50점을 반영합니다. 평가는 3단계로 나뉩니다. 동국대의 경우 건국대와 경희대와 조금 다르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평가하며 학업 역량 50%, 전공적 합성 30%, 인성 및 사회성을 20%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과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개정교육과정부터 도입된 진로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선택 과목은 교과 전형에서 유불리 영향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영 방식에 의해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가 적지 않음을 2022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 방법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수도권 82개 대학의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48개 대학으로 약 59% 정도입니다. 대체로 성취도에 따른 등급 변환이나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중 2개 또는 3개의 과목을 반영하거나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등급별 분포를 반영했던 고려대와 서강대는 등급별 분포에 따른 점수 산출 방식의 변화가 생겼고,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는 등급이 아닌 성취도로 평가하는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를 살려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전체를 반영하는 가천대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우수한 학기 4학기를 선택 후 40%, 30%, 20%, 10%로 반영하고, 해당 학기에 포함된 진로 선택 과목의 등급을 성취도 A는 1등급으로, 성취도 B는 2등급으로, 성취도 C는 5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합니다. 성취도 A와 석차 등급 1등급은 학교와 교과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이 교과 성적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성취도 A는 1등급으로 환산하고 성취도 BC의 경우는 성취도별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즉, 성취도 A인 경우에 성취 비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서강대의 경우 성취 비율은 반영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환산 점수 총점에서 100점이 초과되면 최종 100점을 부여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수가 많으면 진로 선택 과목 성적 반영에서는 유리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 반영 과목 1, 반영 과목 2, 반영 과목 3의 성취도는 각각 A, B, A입니다. 각각의 성취 비율에 따라서 과목별 환산 점수는 80점, 62.5, 85점입니다. 이 세 개의 점수의 합을 2로 나누었을 때 113.75점이 나오고, 이런 경우 100점을 초과하면 최종 100점을 부여합니다. 즉, 진로 선택 과목이 많으면 과목별 환산 점수의 합이 커져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에서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지역균형 선발이 아닌 일반 선발에 의한 교과 전형과 또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 선발인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일반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의 모집 인원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므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발에 의한 교과 전형은 센진학 2024 대입 고3 학기 초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위주로 10% 이상을 지역균형 발전 선발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대학 대부분은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부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권고이므로 수도권 대학 중 47개 대학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합니다. 각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명칭은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역균형, 지역균형 발전과 같이 지역이 들어간 전형명도 있고, 고교 추천, 학교장 추천과 같이 추천이 들어간 명칭도 있으며 학생부 우수자, 교과 우수자 등과 같은 명칭도 있습니다. 동덕여대의 경우 기존의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는 지원 자격에 포함시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지역균형, 카톨릭대학교 의예약학 간호학과의 학교장 추천 전형, 사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과학기술원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모두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명칭이 들어가지만 이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거나 다른 선발 전형입니다. 포함 관계로 설명드리면 학교장 추천 전형 중 지역균형 선발에 해당되는 경우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이며, 그 외에 서울대 지역균형 등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됩니다. 각 대학은 지역균형 선발 지원 자격을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연세대학교 추천형 지원 자격의 조건처럼 졸업 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렇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는 조건에 의하여 지역균형 선발은 구별됩니다. 교과 이수 조건이나 졸업생의 추천 가능 여부 등이 대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 자연계열은 수학 교과 중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과학교과에서 2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지역균형 선발의 추천 방법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공문 발송, 접수 대행 사이트의 추천서 업로드, 대학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업로드, 우편 제출 등으로 너무 다양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추천 전형 시스템 공통 매뉴얼을 제공하고 2023학년도부터 선지원 후 추천 방식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서 접수 전 학교는 학생, 학부모에게 공지 후 절차에 따라 학교장 추천 명단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통 여름방학 전후로 추천 심의에 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추천 전형 담당 교사 지정 등록 기간에 잊지 않으셔야 하며 일부 대학의 경우 공문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과학기술원,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졸업생들에게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고 졸업생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각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 대학의 분류는 화면과 같습니다. 추천 제한 인원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장 추천 과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2년간 많은 학교들이 지역균형 선발에 대한 경험을 쌓은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낯설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각 학교의 신학년도 학부모 대입 설명회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되는 대학은 화면과 같고 전년도 대비 변화에 주목해 주세요. 동국대는 전년도와 달리 8명의 추천 제한 인원에서 각 계열별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연세대는 종합 전형인 활동 우수형에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화면과 같습니다. 고려대는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 전형에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 1, 2등급을 1등급으로 처리합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되는 대학은 화면과 같습니다. 가천대는 1단계 선발 배수가 증가했습니다. 안양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국항공대는 지역균형 선발을 신설했고 한성대는 교과2 전형을 지역균형 선발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화면과 같습니다. 삼육대는 지역균형 선발을 신설하였습니다. 숙명여대는 추천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인하대는 선발 인원을 큰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였고 자연계열의 교과목 이수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화면의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아닌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카이스트는 서류를 통한 일괄 전형으로 변경하였고 서울대는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과 학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진학 정보가 모여있는 서울 진학정보센터를 주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자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재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학교 생활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과 성적 관리를 꼼꼼히 한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일괄적으로 계산한 석차 등급만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학생과 함께 각 대학에서 반영하는 과목의 차이를 알아본다면 학생들이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내실 있는 학생 상담과 진학 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